나의 삶에 미쳐서 나의 내면의 욕동에 미치면 우리 모두가 그 세계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엄청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내면의 욕동, 그러면 미친 지속성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의 보증수표 같아요. 저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고3 들어가서 첫 시험이 내가 등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138등을 한 거예요. 그런 고등학교 삶을 살았으니까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을 공부해서 제가 생각보다 꿈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 왜곡된 세상을 역사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잡고야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 욕동으로서의 역사학, 공부, 방향성,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 사명감에 불타서. 안녕하세요. 근데 왜 박수를 칠 거면 세게 치는 거, 포덕포덕 소리.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산에서 지금 강연이 오늘로 4번째인 것 같아요. 보라에서 2번 했고, 제가 주최하는 강연에 다 멋지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게다가 공부를 하겠다고 3%와 이렇게 달려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강연을 되게 평안하게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오늘은 좀 쫄리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재밌게 이야기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목소리 때문에 나도 뛰어들어와가지고 듣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전 공연을 보셨는데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그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서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 제 강연 내용이랑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쇼펜하우어 난리잖아요. 쇼펜하우어 책이 나오면 10만 부씩 나가요. 제 거인의 노트가 지금 12만 부 정도 나가서 그거로 이제 제가 유명해졌는데, 이번에 거인의 공부가 그 자매작이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냈다면 10만 부요. 좀 읽을 만한 책이 제가 쭉 카운팅 해보니까 한 4권 정도 쇼펜하우어 책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좀 흉악한 사람이잖아. 세상은 지옥이라는 거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 지옥 속에서 이 고통의 삶을 산다는 거지.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구조주의적인 사고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섞어가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괜찮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의 결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구조주의 훨씬 앞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뭐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건 다 던져버리고 하여튼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쇼펜하우어의 제일 중요한 지적은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구조가 우리를 결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자연이에요. 또 하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예술로 우리가 돌아갈 때 구조의 결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뭐 모든 철학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술 공연으로 여러분들이 쑥 하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저의 공부에 대한 강연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나 멋진 일이다. 칠라면 세게 쳐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래서 공부하고 성장하고, 사실 제가 이제 불가피하게 자기 개발이라는 용어를 저도 써요. 근데 저는 정말 자기 개발 부정론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나다운 성장, 뭐 질들레즈의 용어를 하자면 becoming, 한국말로 하면 생성,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생성되어가는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기 개발 오케이 하고 수용을 하죠. 그런데 예술부터 시작한, 자연으로부터 시작한 자기의 becoming, 자기의 성장은
이게 이제 살짝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떠나게 돼. 성공 됐어, 돈 됐어. 우리 보통 비교 우위라 그러죠, 경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나고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자 해. 경쟁이죠. 속에서의 성장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걸 오늘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아이캔 대학이라고 지금 4년 이상, 여기도 혹시 수강생 있었을지 모르겠죠. 7,200명이 지금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결국은 살짝 거리를 두고 제가 지금 얘기한 쇼펜하우어적 성장의 길을 선택하면, 제가 바라본 그 7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빨리 성공해요. 이게 아이러니야. 요거 락항이죠. 다 써놓으세요.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삶으로 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어요. 자, 어릴 때 태어나면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야 젖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친구한테 잘 보여야지, 학교에서 재밌게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선생님에게, 쭉쭉쭉 세상에게, 내 주변 친구에게. 사실 이거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긍정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락항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나답게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나의 브랜드를 갖고 엄청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 끝에 뭐가 온다고? 자유가 오지. 이 얘기는 너무 선명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락항식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한 20살이 되면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은 한 30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30대, 40대, 제일 연령이 높으신 분이 40대 정도 되는 거로 보이네. 30대만 돼도 다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리는 수준이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생각해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쑥 떠오르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장동구 선생님 오시니까 물어보세요. 사회심리학적 또는 인지심리학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김경일 다 심리학이시네. 걔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진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욕동이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이 사실은 얘가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근데 얘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뭘 제일 하고 싶지? 인생의 goal은 뭐야? 나는 그 goal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뭐 후회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이 구조의 압박 속에서도 그런 확신들을 갖고 계세요? 오늘 강의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판에 박힌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의 중요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만 소개할게요. 제가 지금 상상은 안 되겠지만 여학생, 이상하게 제가 여학생 앞에서 그랬어요. 여학생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냥 말을 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불가능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상상이 가요? 완전히 안 가죠. 그 사건이 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통 먹고, 제가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제가 79학번이거든요. 대학 들어간 60년생.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갈 때는 뺑뺑이. 그래서 뭐 명문 용산고등학교가 아니고 뺑뺑이. 근데 거기가 누구의 학교? 모르는구나.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지? 대한민국 국민이? 허재의 학교잖아. 그래서 용산고등학교는 전교생이 휴식 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막 미친 듯이 뛰어나와서 그 농구 골대가 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점심시간 때 농구를 하는데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우통을 벗었지. 교복 우통을 벗었지. 그랬더니 고3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엄청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시건방지게. 신입생이 말이지. 고1짜리가 우통을 벗어. 근데 거기에 이상한 한 분이 나타나셔서 아니 고3이라고 고1이 옷을 벗은 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야단칠 권리가 없다. 뭐 이런 뭐 상상 초월해. 그래서 이제 그분 덕분에 이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둘이 이제 걸렸는데 살아났죠. 근데 목적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문예반으로 우리 둘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스스로 우리의 인생 멘토를 자처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현재의 김익환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돌이의 삶을 살다가 고3쯤 되니까 이제 인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환은 역사학을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이유 기타 등등 다 생략하고 이제 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문과가 그 당시에 4반이거든요. 한 60명 되니까 6, 4, 24, 뭐 240, 50명 되겠죠. 제가 고3 들어가서 첫 시험이 내가 등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138등을 한 거예요. 전교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하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돌이의 꼬심에 의해서 고등학생이 쓸데없이 소설 보고 알아먹지 못하는 철학책을 끼고 다니고, 전문용어로 똥폼이라 그러죠. 그런 고등학교 삶을 살았으니까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을 공부해서 제가 생각보다 꿈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 왜곡된 세상을 역사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잡고야 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4월부터 집을 안 가고 그 용산고등학교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기식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명산고등학교에서 기적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 욕동으로서의 역사학, 공부, 방향성, 이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런 느낌, 이 사명감에 불타서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 우리에게 그런 기회나 그런 내면의 요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좀 이따가 어떻게 나를 찾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우선 뭐가 달라지냐면 나의 욕동을 보기 시작하면 하루를 엄청 열심히 살았어. 퇴근할 때 나 오늘 또 소모되는,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나오면서 나는 나의 하루가 소모되었어,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내가 대표이사다. 근데 연락에 일을 하고 성과도 좀 났다. 집에 이렇게 가면서 나는 돈에 소모됐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면의 욕동을 찾으시면, 그러면 자신의 성실함은, 그리고 자신의 성취는 무엇으로 간다? 나의 주관자로서의 삶의 결과로 만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얘입니다. 주관자로서의 삶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미친 지속성 얘기했죠. 얘가 내면의 욕동이 되면 정말 미친 지속성이 가능해요.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친 지속성의 경험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신 서울의 봄의 시대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2학년 때 이제 광주, 이제 이런 시절이니까 뭐 역사학을 엄청 공부하고 싶어도 교실에 강의실에 있었겠어요?
항상 거리와 술집을 헤매던 그래서 이제 강제징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강제징집 당해서 저는 군대를 갔다가 83년 5월에 제대를 했거든요. 별걸 다 기억하죠. 왜 제가 이런 걸 기억하는지도 뒤에 얘기 나옵니다. 기록학자 코멘트니까 잘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5월에 제대를 했으니까 9월 복학할 때까지 3달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친 지속성이지. 저한테는 그래서 독서실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동네 앞 독서실을 끊어서 밤낮을 뒤집어서 제가 거의 18시간을 거의 지켰습니다. 3달 동안 18시간 역사학에서 읽어야 될 논문들, 핵심 저서들을 3달 동안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되게 우습게 보게 됐어요. 야 씨, 나는 3달 동안 공부하는 걸 4년씩이나 가르친단 말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4학년 때 전부 아무리 못 나와도 A 마이너, 거의 대부분 A 플러스. 다른 친구들은 리포트를 4장 내면 저는 40장을 냈어요.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왜? 요거 때문에. 자, 기억. 내면의 역동. 그러면 미친 지속성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의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무지하게 놀다가 이제 우리 출판사 편집장님도 와 계시지만 거인의 공부 이제 원고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열을 미친 지속성으로 쓰면 착한 건 써요. 나한테 그런 용기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갖고 계세요? 오케이. 제가 그래서 권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휴가를 내세요. 회사에. 그러면 금, 토, 일, 사흘이 주어지잖아. 목요일 밤부터 월요일 출근하기 전까지 하루에 18시간은 죽어. 그래서 16시간 16시간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어떤 걸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3시간, 잠자는 거 몇 시간? 밥 먹는 거 3시간 길어, 2시간. 잠을 몇 시간 자야 돼? 많이 자야 4시간에서 5시간을 자는 거야. 중간에 또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한 2번만 경험하시고, 이거 프로젝트형 공부라 그러는데 목표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3일간 16시간 집중해서 그것만 해서 내가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2번만 하시면 평생을 살아가는 재산이야. 깡다구가 생기는 거지. 나에게 어떤 과제가 닥치더라도 나는 평상시에 잘하지만 혹시 잘 안 되면 미친 지속성이란 무기가 나한테는 착 몸에 붙어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역동이 작동을 하는 사람은 주관자로서의 삶을 살고 미친 지속성이라는 수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장기 지속으로 계속 생성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쭉 꿰져요. 기왕에 여기 위즈덤까지 오신 김에 졸업하기 전에 꼭 미친 지속성 경험, 그 기반이 되는 나의 역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경험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찾으려면 2가지는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생지도 그리기. 요거는 이룸 다이어리라고 제가 설계한 다이어리. 저는 한 달에 한 권씩 다이어리 쓰면 인생은 반드시 변한다. 요거 이제 요즘에 하여튼 어그로성 마케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제 지금 언어가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런 인간으로 보입니까? 저는 진짜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얘기 안 해요. 물론 저랑 뭐 하여튼 저는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뭐 유럽 사회의 지식인 그룹들은 항상 하는 버릇이고요. 한국에 너무 늦게 알려져서 그렇지. 한 달에 한 권 메모 노트를 써 제끼는 인간은 반드시 시민 지식인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제가
박수 칠 준비. 작년 5월에 드디어 제주도에 제 집을 리모델링해서 완성을 했어요. 박수를 세게 쳐야지. 제가 제주도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 꿈을 이룬 거지. 저는 그러면 제주도 그 한 40년 된 집이거든요. 그 집을 봤더니 별채도 하나 있고 되게 넓은 집이에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완전 밀림이야. 뼈대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집이.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전 어떻게 했을까? 건축책 한 권, 인테리어 관련 책 5권, 총 6권을 한 20일 정도 만에 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건 발췌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도사가 된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서울에서 사장은 끌고 와야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약을 하고 사장이 제주도 내려와서 제주도의 팀들을 꾸려서 거기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내가 정말 사실 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감동이야. 제가 사실 어제 오전에 제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뭐가 다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문제 해결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 해결의 결과가 타인에게 또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좀 더 나가면 그게 세상에 이롭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얘의 연속이잖여. 복잡할 거 없지. 우리가 문제 해결형 인간이 되면 삶은 어려운 적도 많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아까 미친 지속성 포함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삶 전체가 공부가 되는 사람은 인테리어도 공부하고 한다. 오늘 강의의 제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패턴은 똑같아. 자격증 시험 보는 것이나 김익환이 집 인테리어 하는 것이나 같다니까. 그리고 그 베이직에 있는 게 공부란 말이죠. 자, 이제 공부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욕동이 제일 중요한데 그 욕동을 그려내려면 지금 다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 인생지도를 그리세요. 인생지도는 가운데다가 인생 목표를 쓰는 것이고요. 그냥 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노는 거. 향유라 그래. 노는 거 이렇게 쓰기는 좀 거시기 하잖니. 그러니까 향유 이렇게 쓰세요. 이것도 쇼펜하우의 용어입니다. 향유. 아까 자연, 예술로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일 A, 일 B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조건 실건 좋지. 가정. 조건 실건 그리고 좋지 가정 이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근데 우리는 성장형 인간이니까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투여하는 영역들. 오케이? 이렇게 영역을 나눠보고 지난달에 내가 그 영역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거 as is to be라 그러죠. as is 현재. 지난달에 내가 뭘 했는지 쓰라 그러면 또 10개 쓰는 사람이 있어. 안 돼. 딱 3개 미만만 쓰세요. 그다음에 to be. 내가 우리 가족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 꼭 해보고 싶은 이때 이제 욕동을 찾아야 돼. 막 뒤져야 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거 상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가족으로부터 도망. 일주일간 스위스. 뭐 이렇게 이런 걸 쓰는 거야. 실천 못해도 돼. 자, 얘를 6개월 쓰면 내가 그 다음 달에 하고자 바랐던 것이 영역별로 내가 점을 찍었잖아. 6개월이 되면 어떻게? 선으로 이어져. 그래서 나의 영역별 욕동의 방향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시화라 그러는데 explication. 그러니까 x 밖으로 플리는 이렇게 뇌 주름 같은 거거든요. 그 주름 밖으로 내면 implication은 주름 안으로 넣는 거니까 책을 읽고 그런 얘기구나.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구나. 이건 뭐라고? implication. 그걸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explication.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여기에서 자기 감정 컨트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법이 나옵니다. 요건데 이런 거예요. 아이씨, 저 과장이 오늘 날 엿먹였네. 엄청 화가 났어. 임플리케이션 상태죠. 요거는 좀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형체는 불완전한데 우리 몸과 정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얘를 메모, 익스플리케이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액체 상태 같은 게 자기의 부분적 선택에 의해서 고체화되는 거지. 그러면 고체화되면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거지. 과장과 나는 회사에서의 관계군. 멀어져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관계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오늘 왜 화가 났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렇구나. 자존심 이렇게 쓰고.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1안, 2안, 3안. 과장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할까? 1안, 2안, 3안. 2안이 괜찮네. 어떻게 될까? 감정이 정돈되면서 이성화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기법을 다양한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미친 지속성 얘기했는데 미친 지속성인데 뭐 하여튼 어떤 사고가 나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요동치게 했어. 그러면 미친 지속성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인트라퍼스널의 측면에서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게 공부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인트라퍼스널을 잘 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명시화 얘기했어요. 이거는 감정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력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이음의 능력인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무지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박모라는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못 만나. 그러다가 이제 동창회에서 만나. 그 친구를 보면 내 연필이 떨어졌는데 걔가 나 연필을 주워 주려고 굽히고 나도 주우려고 굽히다가 머리를 부딪혔던 에피소드.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너 초등학교 때 김익환은 어떻게 살았어? 저는 한 10분쯤 얘기합니다. 이랬고 이래서 나는 이런 속성 저런 속성을 가진 초등학생이었어. 가능해요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최고. 요걸 가능하게 하는 힘을 생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긴 서사로 쭉 이어져서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 제가 이제 2023년부터 죄송합니다. 2023년부터 책을 매년 2권씩 내기로 대중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대중서를 2권씩 내기.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7권의 책을 냈고 일단 뭐 시지구리하게 나간 책은 한 권도 없어. 내면 다 거인의 노트처럼 최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뭐 애지간하면 한 5만 부, 아주 적게 나가면 뭐 한 2만 부에서 3만 부씩은 나가는 책을 제가 7권째 쓰고 있어요.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했나? 여러분들도 하고 싶죠? 왜 가능할까? 미친 지속성도 있지. 기반에 있지. 지금 얘기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력. 내 머릿속에 거인의 공부를 써야지 하면 쭉 일단 책 한 권에 큰 얼개. 자, 목차 나왔죠? 1장에 들어가요. 1장 쭉 이게 생각의 이음이야. 공부의 핵심은 당연히 읽기와 쓰기입니다. 이건 AI 시대 마찬가지. AI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3배 더 중요해진다. AI는 어떤 사람이 잘 쓴다? 지식이 미치게 많은 사람. 그러면 얘가 뭔 얘기를 하면 야,
틀렸잖아 이런 얘기도 해요. 나쁘진 않은데 이런 측면이 있잖아. 이 대화를 얼마나 수준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는 엄청 달라지죠. 됐죠? 그러니까 AI 시대일수록 훨씬 더 많은, 근데 그거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일부는 AI를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매체가 일부 확장됐을 뿐이지 원리는 같아.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긴 서사를 창조해내는 능력, 생각력이라 그랬죠. 얘가 되지 않으면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져요. 읽기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데 왜 눈동자를 안 움직이고 책을 읽나? 요건 책, 유튜브 등을 보고 공부하세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책을 읽으면 일단 졸리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는 쉬운 책은 50분 읽으면 한 120쪽 정도를 읽어요. 탄성과 함께 박수 같은 거 치고 싶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본격적으로 책을 읽은 게 50년이 돼버렸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아까 문예반으로 끌려간 저 이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원리는 출발은 눈동자예요.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행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눈동자를 쭉 스크린하면서 쭉 해서 책을 이렇게 빨리 읽으면 막 사선으로 읽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글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2달 연습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맥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맥락이 보였어. 그럼 어떻게? 책을 2시간을 꼼짝을 안 해. 이 자세로 읽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임플리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한테 독서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책 읽다가 제발 머리 좀 들어라. 맞아 그 얘기. 맞아 그 얘기. 느낌 와요? 왜 이걸 안 하고 성급하게 책을 읽냐고. 자기 생각으로 되뇌 얘기를 하면 뒤로 갈수록 맥락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쭉쭉쭉쭉 읽히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제 강의 끝나고 뒤에 2 강의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바로 실험해 보세요. 자, 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10쪽 정도 읽으면 야, 얘는 정말 나를 감동시키고 엑기스 막 인사이트 최고 막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메모하고 기록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40분이네. 그래서 이걸 메모 기록 독서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메모 기록 독서법을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뭘 시키냐면 독서 카드에 9줄 미만으로 책 한 권을 쓰라고 해요. 책을 보면서 쓴다? 큰일 나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말해보고. 이거로 왕창 큽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이렇게 단톡방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명씩 모이세요. 그래서 5인 소그룹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줌해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읽은 책을 말로 독서 카드 정도 힐끗힐끗 보거나 안 보고 하는 게 최고야. 얘가 모두 익스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읽은 걸 내재화시키고 자기화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메모하고 말하는 거. 요즘에 저희 그룹에는 도전 100독이라 그래서 한 달에 10권씩 10달 동안 책을 100권 읽는 분들이 계세요. 참 위즈덤에도 제공을 해야겠어요. 김 교수의 추천 도서 100권이라는 게 매년 판을 제가 내고 있거든요. 2026년 판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를 10달 동안 한번 100권 읽어 제치는 작업을 하면,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여튼 거시거시 해가지고 다 기억이 나. 상상이 돼? 상상을 하셔야 돼. 1년 동안 읽은 100권의 책이 엑셀에 리스트가 주제별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보면 생각에 관한 생각? 이거 엄청 양이 많은데 아니야. 그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느낌 와요? 이거를 한 산을 넘으셔야 여러분들이 시민 지식인 내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쓰기 지금 급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쓰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한쪽 글쓰기, A4 한쪽부터 쓰세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막 1일 1 블로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쪽 글쓰기를 하고 블로그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블로그에 직접 나는 글이 자연스러운 택도 없어요. 그거는 천재 작가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의 구조 짜기, 그래서 제가 개조식 얼개 짜기라고 하는데,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개조식으로 얼개를 쭉 짜서 이 용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들어갈 내용이 다 들어가고 결론 너무 멋져. 문장은 안 쓴 상태야. 얘를 완전히 확인한 키워드 위주의 메모를 완성한 다음에 글을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쪽 글쓰기 연습으로 그 다음에 갑니다. 앞에 한쪽 글쓰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해요. 두 쪽 글쓰기는 그거에다가 목차를 달아. 목차를 달고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사례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사를 길게 만드는 거야. 네 쪽 글쓰기는 다른 사람의 책, 이론, 철학자의 구라 이런 것들을 삽입하는 거지. 오케이? 느낌 와요? 네 쪽 글쓰기를 25번 하면 몇 쪽? 100쪽. 이제 계산이 되셨어. 시스템 2의 작동이에요. 카노먼의 얘기에 하면. 책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모두 책 씁시다. 자기의 가능성에 박수를 치는 거야. 세게 쳐. 한국의 교수들 중에 가짜가 엄청 많아요. 교수들만 책 쓰는 세상이 어딨어. 나 자꾸 화를 내게 되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적 구성의 핵심 주체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글쓰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력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는 완전 추상체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결과는 글 같은 거는 구체적 아웃풋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 의지와 구체적 결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행위를 우리가 실행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리를 좁히는 방법 뭐 머리에 떠오르지? 아니, 목표 쪼개기.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읽으시는 분들은 엄청 들은 얘기잖아. 합당해? 합당하지 않아? 엄청 합당하지. 쪼개면 거리가 좁아지니까 실행력이 높아진단 말이야. 계획 세우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친 지속성 이런 거 기술로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루틴 설계해서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란 말이야. 자, 마무리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역시 이거야. 기본기. 인트라퍼스널 인텔리전스, 인터퍼스널 인텔리전스. 앞에서 제가 쭉 얘기했어요. 그 핵심에는 나다움이 있어요. 나의 욕동과 그것을 구체화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가 있으면 힘이 줄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이런 도구를 몸에 익히셔야 돼요. 이런 도구를. 이건 핵심이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책을 6권 읽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도 그냥 레대로만 따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 영역과 관련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건 이 능력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걔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짜 실행력을 몸에 붙이는 것인데, 걔는 특히 아침에 플래닝하는 거, 무엇인가 행위하기 전에 구상 기록이라는 걸 거서. 구상 기록은 제일 앞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의 목적이 뭐지? 그 다음에 CSF라고 하죠. 핵심 성공 요인이 뭐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지? 나에게 주어질 아웃풋은 뭐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행위하세요. 이런 걸 다 기록하면서 하시면 얘가 극단적으로 높아져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가 그냥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하던 공부 꽝입니다. 그 공부 방법 다 버리시고요. 제가 오늘 얘기한 인생의 공부법 꼭 몸에 체득을 하시고 주체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